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Self-Supervised Transformers for Unsupervised Object Discovery Using Normalized Cut이라는 논문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도와주신 분은 이미지 처리팀의 김병현, 김선옥, 김현진, 박지환, 안종식, 이찬혁, 홍은기, 그리고 발표에 저 hen청천 이렇게 있습니다. 목차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토큰 컷, 익스퍼리먼트,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그 논문의 순서하고 상관없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연어 처리에서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비전 트랜스포머의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이렇게 my, mask, is, cute, separate, king, mask, 뭐 도구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문장에서 일정 부분의 단어들을 마스킹하고 그 단어들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이 없더라도 데이터에서 일부분 마스크하면 되기 때문에요. 반대로 비전 트랜스포머는 레이블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작게 쪼개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레이블을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한 데이터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와 비전 트랜스포머의 프리트레인의 가장 큰 차이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혹은 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건 데이터의 활용폭이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SIT라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SIT라는 방법은요. 이쪽에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미지를 쪼개서 넣는데 쪼개서 넣을 때 이렇게 이런 이제 노이즈를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랜덤 드롭, 리플레이스, 컬러 디스토션, 블러링, 그레이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왜곡시킨 다음에 놓고 마지막에 다시 원본 이미지를 예측하도록 하는 게 이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스는 원본 이미지와 예측된 이미지의 에런 로스를 가지고 에런 로스가 줄어들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제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이 이미지를 0도, 90도, 180도, 270도 로테이션을 시키고 그 로테이션에 대한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해서 0도인지, 90도인지, 180도인지, 270도인지를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이 로테이션 프리딕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SIT에서 세 번째로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각각에 대해서 두 벡터가 비슷한 것과 배치 내에서 다른 것들을 이미지 내에서 비슷한 벡터를 찾아내도록 하는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좋은 특징들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논문은 이제 디노라는 논문인데 디노라는 아키텍처인데요. 오늘 설명드릴 모델도 이 디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아규멘테이션을 각각 다른 방법을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규멘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쪽에 티처, 이쪽에 스튜던트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대통을 만들고 각각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에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각각 하게 되는데 티처는 여기 센터를 빼주는, 그러니까 이 예측값에서 티처 예측값에서 센터를 뺀 값, 그냥 스튜던트는 예측값 그대로 해서 나온 확률 두 개의 확률에 대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고 엔트로피 로스를 줄여주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백프로파게이션은 스튜던트만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EMA,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이 스튜던트에 있는 웨이트를 티처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티처를 학습하지 않고 스튜던트에 있는 웨이트를 옮겨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잠깐만 조금 더 이제 요 슈도 코드인데요. 슈도 코드 잠깐 보면 이렇게 이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아구멘트를 각각 다른 방법을 해서 x1과 x2가 있으면 이 보면은 스튜던트에도 x1과 x2를 넣고 그 다음에 티처에도 x1과 x2를 넣고 각각 나온 친구들을 로스 함수를 통해서 티처1과 s2, 티처2와 s2, s1 이렇게 다르게 해서 로스를 구하고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여기 무빙 에버리지 여기 보면 이제 티처의 파라미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L값에다가 티처의 파라미터 L값에다가 여기 이제 1-L 해서 스튜던트 파라미터를 곱해줍니다. 이때 이 람다값 여기서 L이죠. 요 값은 0.996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가 매우 작게 이 티처에 반영돼서 지속적으로 티처가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 값은 중앙 값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은 보시면 이 티처에 있는 값의 중앙 값인데 이전 센터 값과 새로운 센터 값을 계속 이제 에버리징을 해가면서 이 그 센터 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어떤 학습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H 함수를 보게 되면은요, 티처는 약간 백프로포시 하지 않기 때문에 디테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는 바로 그냥 여기 템퍼레이처랑 곱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했는데, 티처는 센터 값을 빼준 상태에서 템퍼레이처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거티브 로그라이크를 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보시면 이제 이 오브젝트에서 보시면 이 친구를 어텐션 맵이 이렇게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 칫솔부도 어텐션 맵이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텐션 맵을 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사진에서도 이미지들의 주요한 이미지들을 잘 뽑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노란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중요한 이미지들이 잘 이제 좋은 벡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과 이 디노를 비교했을 때도 디노가 훨씬 더 좋은 어텐션 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벡터들이 같은 곳을 잘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트라는 함수인데 로스트라는 모델인데 이 친구는 이제 여기 보시면 디노라는 백본 아까 방금 봤던 디노라는 백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디노라는 백본에서 어텐션 맵보다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어떤 객체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배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아까 VAT에 넣을 때 이렇게 쪼개는데 편의상 좀 크게 쪼개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1, 2, 3은 아마 비슷한 벡터를 갖게 될 것 같고요.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또 5번, 6번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7, 8, 9가 비슷할 것 같고요. 6번과 4번은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통과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두 벡터들 간에 뭐 1번과 2번 또 1번과 3번 이렇게 두 벡터에 닷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0보다 크면 90도 이내라는 얘기죠. 90도 이내에 있으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것들을 쭉 그려보면 어디제이션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는데요. 1번의 경우에는 2번, 3번과 비슷하고 또 2번의 경우에 1번, 3번과 비슷하고 3번의 경우에는 1번, 2번과 비슷하고 4번의 경우에는 6번, 7번, 8번, 9번 약간 저희가 그렇게 예상했으니까 4번은 6번,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런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다 썸하면 이제 어떤 첫 번째 몇 개가 있는지 연결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1번은 2개하고 연결되어 있고 2번은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이 값이 가장 작은 값 이것을 시드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디그리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중에 가장 작은 것 이것을 이제 시드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드를 잡았으니까 이 친구를 가지고 시드를 익스펜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 시드 값에 있는 5번에 있는 전체를 쭉 보면 6번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번까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0보다 큰 것들 요것들을 잡으면 이제 5번과 6번이 시드가 되고 요걸 가지고 박스 익스펜션 하게 되면 이제 5번과 6번에 있는 모든 1인 값들 두 개 있는 1인 값들이 이제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으니까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바운딩 박스를 치겠다. 이게 이제 로스트의 모스트가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자, 로스트가 이렇게 했더니요. 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보시면 시드 값들이 이렇게 이제 잡히고 오브젝트가 잘 잡히고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앞에서 봤던 디노보다 로스트를 썼더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토큰 컷인데요. 기본적으로 잠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토큰 컷인데요. 기본적으로 로스트하고 뭐 어프로치가 크게 비슷해요. 그래서 로스트하고 비슷하니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9개를 쪼개고 이제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시밀러리티 함수가 좀 달라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 이제 타우 값을 줬는데 이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줬는데 0.2보다 클 때는 이기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그 10-5승 이런 작은 값을 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풀리 커넥티드 그래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0이라고 가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아까하고 동일하게 어디제이션스 매트릭스와 디그리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인데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넣고 디노를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만들었으면 이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약간 어프로시메이션 한 거니까 1번, 3번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면은 통상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잘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나누면요. 나누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세컨 스몰 리스트 아이겐 밸류 벡터 아까 위에서 봤던 이제 우리가 그 어디전스 매트릭스와 디그리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세컨 스몰 리스트 아이겐 밸류와 벡터를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아이겐 벡터의 이 y 값을 다 각 성분들을 곱하면 평균값 나오고 이게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y 해보다 작은 건 a, 그 다음에 y 해보다 큰 건 b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세컨 스몰 리스트 아이겐 벡터를 구한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매트릭스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곳이 이제 그 포그라운드냐, 백그라운드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요렇게 나눴으니까 이게 평균값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합과 이쪽에 있는 합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값이 절대값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이 가장 큰 곳, 절대값 최대인 곳이 포그라운드일 거다. 여기서는 아마 이제 5가 그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 여기 있는 이제 이 포그라운드에 있는 그 가장 맥스 밸류, Vmax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포그라운드의 그러니까 시드와 같은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Vmax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 Vmax를 포함하고 있는 라지스트 커넥트 이제 그 포그라운드, 그러니까 연결된 곳을 이제 가장 크게 연결된 곳을 포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IOL은 그 컬러 에러시라는 걸 이제 사용했는데 매트릭은 여기서는 이제 IOL과 0.5 이상인 바운드 값의 개수를 트루 포지티브로 보고 이제 프레시전으로 보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까 봤던 디노, 로스트,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토큰 컷을 봤을 때 앞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디노나 로스트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좀 더 잘 잡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성능도 보시면 이제 토큰 것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클리 슈퍼바이즈 오브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 하나만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학습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매트릭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번 CLS는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첫 번째로 예측한 것이 맞을 확률, 그 다음에 GTLOC는 방금 봤던 것같게 IO가 0.5인 바운딩 박스, 그 다음에 이제 타번 LOC는 여기 두 가지가 모두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테스트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넷으로 파인튜닝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큐브런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 했을 경우를 보는데, 이 슈퍼바이즈의 경우는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이미지넷으로 파인튜닝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슈퍼바이즈의 경우에는 이제 토큰 컷, 그러니까 이 토큰 컷이 더 슈퍼바이즈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더 일반화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이 그 토큰 컷이 더 잘 채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 셀런트 오브젝트, 가장 이제 중요한 오브젝트를 잘 찾아내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F 메저, IOU, 어필러시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인풋이 있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잘 잡아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비트리얼 솔버라는 이제 그 토큰 컷, 그러니까 오브젝트 그 엣지 디텍션 알고리즘을 썼더니 더 잘 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보시면 이 타우 값에 이제 타우를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줘봤을 때 0부터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줬을 때 0.2가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런 이미지들이 있을 때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꽤나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큰 컷이 잘 디텍션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쪽은 로스트는 잘 됐는데, 여기 이제 파란색이 정답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예측한 건데 잘못 예측하고 있는 이런 한계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이제 이 라플라스 매트릭스를 제가 좀 봤는데, 저도 이제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그때 세컨 스몰리스트 이게 벡터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봤는데, 제가 여기 이제 그 참고 자료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하면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아까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디그리 매트릭스와 어디제인셔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디그리 매트릭스 빼기 어디제인셔스 매트릭스를 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매트릭스가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I와 J 같은 경우는 이제 디그리 값인 거고, 그 다음에 I와 J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디제이션이면 그러면 마이너스 1 뺐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인 이런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특징은 일단 시메트리스 매트릭스잖아요. 대각선 기준으로 양쪽이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는 넌 네거티브의 리얼 넘버 이고요. 아이겐 벡터는 이제 리얼이고 리얼 넘버로 구성되어 있고 오소고나 하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들은 다 집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스몰리스트 아이겐 벡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1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1이면 구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왜냐면 이 벡터하고 첫 번째와 곱하면 이게 각 성분들을 다 더한 게 되잖아요. 항상 다 0이 됩니다.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겐 벡터는 모두 1이게 되고, 아이겐 밸류는 람다 값이 0이 되는, 이게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에서 가장 스몰리스트 아이겐 벡터 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컨 스몰리스트를 구하는데, 이제 이런 시메트리스 매트릭스에서 이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밸류를 구하는 것은 이런 수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전개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아래 수식에 따라서 전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쭉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수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밑에 쪽과 위쪽인데, 여기가 각각의 성분의 차이의 값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을 두 가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닛 벡터 만들 수 있으니까 모든 이 세컨 스몰리스트의
아이겐 벡터는 유닛 벡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곱의 합이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소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몰리스트 아이겐 벡터는 모두 1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소고나라는 얘기는 다 프로덕트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프로덕트가 0이 될 거고, 결국은 모든 성분의 합이 0이 돼야만 되는다. 네,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0을 기준으로 이 합들이 제곱 합이 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분포가 돼 있어야 되고, 요 사이에 이쪽에는 거리들만큼이 이제 곱해질 거기 때문에 이쪽은 요 이제 i 제곱의 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i와 x와 x 제 사이이기 때문에 요 선들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지 결국에는 세컨 스몰리스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이 최소가 되는 그룹으로 나눠야 된다.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나눠지는 해를 구하는 게 결국은 세컨 스몰리스트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